두산 에너빌리티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김프로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2025년 7월 8일 화요일이고요. 현재 시간 오후 5시 14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요즘 날씨가 너무 덥습니다. 폭염주의보에 열대야주의보까지. 이제 아직 7월 초밖에 안 됐죠. 자, 근데도 벌써부터 폭염이에요. 자,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 주주 여러분들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산 에너빌리티로 수익을 많이 보시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가장 첫 번째는 건강입니다. 건강. 건강이 가장 최우선이니까 건강 관리 잘 하시기 바라고요. 자, 오늘 두산 에너빌리티 장중에 5%대 상승이 나와주면서 어제 이어서 오늘도 이거래일째 상승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애프터마켓에서도 수급이 계속해서 들어와주면서 지금 이 67,000원 구간, 이 매물대 구간 돌파 시도가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제가 지난주부터 계속 말씀을 좀 드렸었습니다. 지금 이 신고가 부근에서 계속해서 이 변동성이 발생이 되면서 공포 구간을 만들었는데, 자, 이렇게 변동성을 만들었던 근본적인 이유는 지금 이 저점 매수자들, 2만 원 이하 금액이나 2만 원 초반, 자, 이렇게 저점에서 매수를 해서 수익 중이신 분들의 차익 실현을 유도하기 위한 의도적인 조정이다. 이제 이 반등의 시점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이번 조정 구간을 공포 대신 기회로 활용을 하셔야 된다. 여러 번 강조를 좀 드렸었죠. 지금 이 구간에서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 주주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대응을 하시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이 계좌 수익률이 정말로 천차만별로 바뀔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에 위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영상에서는 이 두산 에너빌리티 앞으로의 주가 흐름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분석을 좀 해드리면서 이 주가 흐름에 따라서 여러분들께서 두산 에너빌리티에 어떻게 끌고 가야 되는지 이 대응 전략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말씀 좀 드릴 건데, 오늘 영상 중요한 내용이 정말로 많습니다.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 좀 부탁드리겠고요. 오늘 영상 도움이 많이 되셨다면 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정말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오늘 수도권 지역이 올해 첫 40도를 찍었다고 해요. 지금 경기, 파주, 광명 40도 이상의 폭염이 계속되고 있다고 하는데, 자, 이렇게 폭염이 계속되다 보니까 이 전력 사용량이 급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서부 발전소에서도 역대 최대 전력 수요 대비 비상치대에 돌입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이 전력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자, 에어컨 가동이죠. 자, 에어컨 지금 안 키면 살 수가 없을 정도로 지금 폭염 때문에 난리란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중국도 폭염의 실시내 사망까지, 자, 찜통저위 푹푹, 지금 중국도 이렇게 비상사태에 돌입을 했고요. 자, 지구촌 이른 폭염에 몸살이다, 사망자의 산불까지 속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한국과 일본과 영국은 6월 기온 역대 최대치를 찍었고요. 지금 유럽 지역은 무더위로 희생자가 확산되고 있어요. 그리스, 미국도 계속해서 산불까지 발생이 되고 있는데, 자,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이 폭염으로 인해서 전력 사용량이 급증을 하다 보니까 당연히 이 전력 공급을 위한 이 원전과 SMR, 자, 이런 쪽에 다시 한번 강력한 수급이 계속 유입이 되면서 지금 이거래일째 강력한 상승 흐름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거는요. 지금 이렇게 이 신고가 부근에서 계속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나타나는 이러한 변동성. 이 변동성을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이용을 하시냐에 따라서 이 수익률을 누구는 200%, 300% 가져갈 거고요. 또 누구는 중간에 손절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지금 구간에서의 대응, 이 대응이 정말로 중요한 부분인데, 최근에 요날이 6월 30일 날 고점 74,100원을 찍고 나서 윗꼬리라고 쭉 밀렸죠. 그리고 나서 본격적인 조정 구간에 돌입이 된 건데, 어제 이 59,000원 구간, 자, 이 59,000원 구간을 이탈이 시켰다가 아랫꼬리 말아 올리면서 이틀 연속 상승 흐름이 나오고 있어요. 자, 근데 주가가 이렇게 쉬지 않고 쭉 올라가는 종목이 있나요? 없어요. 이러한 상승과 하락의 파동을 그리면서 주가는 상승이 나타나는데, 저점은 점점 올라가면서 파동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근데 이러한 파동을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이용을 하시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이 계좌 수익률이 천차만별로 바뀔 수가 있다는 거예요. 신고가를 찍었던 이 월요일 날, 이때도 제가 주말에
영상을 촬영을 해드리면서 월요일 날 장대 양봉이 터지면서 신고가 갱신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이때 장대 양봉이 터졌을 때 우리는 매도의 관점에서 차익 실현은 해야 된다. 이렇게 제가 영상을 좀 올려드렸었는데, 자, 이 영상을 보시면은 날짜가 6월 8일이죠. 안녕하세요, 김프로입니다. 제가 올려드린 영상이고요. 영상 제목을 보시면 주말 긴급 속보, 월요일 폭등이 터질 수밖에 없는 진짜 이유, 수급의 손바뀜 발생은 폭등 시그널이다. 신고가 불기둥. 이런 제목으로 제가 영상을 좀 올려드렸었는데 조회수가 2,800회밖에 안 나왔어요. 제가 보통 영상을 올려드리면은 8,000회 이상, 뭐 많게는 2만 회까지도 조회수가 나오는데, 자, 제가 이날 영상에서, 자, 월요일 날 장대 한번이 터지는 순간 우리는 매도의 관점에서 대응을 해야 된다. 차익 실현을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을 영상에 좀 담았더니 실효율도 굉장히 많이 시켰어요. 그리고 댓글로 욕 쓰신 분들도 정말 많았어요. 자, 근데 이날 영상을 보셨던 분이라고 하면 월요일 날 장대 한번이 터지는 순간 중간에 최소한 분할 매도를 하시면서 차익 실현은 하셨을 거란 얘기예요. 자, 이날 영상에서 중요한 내용만 잠깐만 좀 볼게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에 67,000원 구간 돌파 후에 강력 버팅이 나왔을 때 여러분께서 이제부터는 이 매도에 대한 관점을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 우리가 이 2만 원 구간부터 계속해서 보고 왔었잖아요. 자, 이 텔레그램 소통망에서도요. 언제예요? 4월 9일 날. 1차 매수가 2,500원이야. 2차 매수가 2만 원이야. 이날 저점이 19,980원이었죠. 자, 1차 매수 좀더 체결이 되면서 평가가가 22,250원에 자, 우리는 매수를 했는데 지금 이 22,250원부터 지금 현재 자리까지 얼마나 올랐어요? 200% 이상 상승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신규 진입에 대한 부분은 아까 제가 분봉에서 말씀드렸던 이 64,000원 구간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는 신규 매수 충분히 가능하다. 왜? 상방에 대한 의지가 강하고 거래량을 죽이면서 주가를 많이 올렸기 때문에 N자형 파동을 그리면서 상승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이때 장대함이 터지는 순간 우리는 이 매도에 대한 관점으로 이제부터는 차익 실현을 하자. 계속해서 강조를 드리고 있는데, 자, 이날 영상에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월요일 날 이 N자형 파동을 그리면서 장대함이 터지는 순간 뭐 해야 된다? 매도를 하면서 차익 실현은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자, 월요일 날 정말로 장대함이 터졌죠. 이날 무려 11%대 장대함이 터지고 나서 그다음부터 주가가 쭉 윗꼬리를 달고 밀렸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요 고점 구간부터 이 저점 구간까지 몇 프로 빠졌어요? 마이너스 25%. 자, 그럼 잘 계산을 해보세요. 여기서 분할 매도를 하고 다시 이 바닥에서 잡고 다시 요 금액까지 주가가 올라왔을 때, 자, 실질적으로는 25%의 하락을 막은 거고요. 그리고 나서 다시 25%의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50%의 상승을 가져간 거랑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구독자 소통방에 보시면은, 자, 제가 밑으로 쭉 내려보면요. 자, 이 종목 제가 작년부터 계속해서 끌고 오면서 중간중간 매수매도 타점 잡아드리면서 꾸준하게 수익을 봤던 종목이에요. 여기에 4월 9일날 보시면 두산 에너빌리티 매수라고 적혀 있는데, 자, 보시면은 시간이 11시 6분에 제가 1차 매수가 25,000원 이하, 2차 매수가 2만 원 이하, 평단가가 22,250원이겠죠. 자, 이날 저점이 19,980원. 1, 2차 전부 다 체결이 됐어요. 자, 이 저점 구간부터 지금 이 고점 구간까지 무려 250% 이상의 상승이 나왔는데, 제가 주말에 영상 찍어서 올려드리면서 월요일날 장대 한봉이 터졌을 때 차익 실현하자 말씀을 좀 드렸죠. 자, 이 구간에서 분할로라도 차익 실현을 하셨던 분들은요, 이러한 조정 구간을 버틸 수가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자, 그리고 제가 7월 1일 날 보시면 7월 1일 날 보시면요. 찍어볼게요. 자, 두산 에너빌리티 매수라고 해서 이거 분봉 차트입니다. 자, 1차 매수가 53,000원 부근, 2차 매수가 59,000원 부근, 추가 매수 타점을 잡아드렸는데, 자, 59,000원 구간이 요 자리고요. 63,000원 구간이 요 자리입니다. 보시면은 거래량이 터졌던 구간이죠. 자, 계속해서 지지를 받아주다가 요 구간에서 거래량 터트리면서 주가를 끌어올렸던 자리예요. 그리고 앞전에 전고점 자리가 이 63,000원 구간. 거래량을 터트리면서 돌파가 나온 이후에 지지가 계속 받쳐줬던 구간이죠. 이날도 마찬가지로 이탈을 시켰다가 다시 말아 올리는, 자, 이러한 주가 움직임이 나타났던 이 자리에서 1차 지지 구간이 63,000원, 요 자리인 거예요. 그리고 이 63,000원 구간이 이탈이 되면은 59,000원까지도 밀릴 수가 있다. 59,000원 구간에서 2차 매수 타점을 잡아들였는데, 자, 보세요.
7월 1일이 요 날이었죠. 제가 미리 잡아드린 거 날짜가 7월 1일이죠. 자, 근데 다음 날에 59,500원까지 내려왔는데 아래 꼬리 말아 올렸어요. 살짝 모자랐죠. 자, 근데 어제 58,200원 이 59,000원 구간이 이탈이 나오면서 아래 꼬리를 다시 말아 올렸단 말이에요. 자, 1차, 2차 전부 다 체결됐죠. 자, 그리고 나서 지금 이틀째 상승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제가 오늘도 말씀을 드렸던 게 자, 시간이 3시 35분에 올려드린 건데 자, 이 차트를 보시면은 자, 지금 이 자리 66,000원, 67,000원 매물대 구간이에요. 자, 이 매물대 구간 돌파 시도를 하면서 종가 마감이 된 건데 두산 에너빌리티 수급이 들어오면서 66,000원 매물대 돌파 시도하면서 종가 마감했습니다. 애프터 마켓에서 67,000원 돌파 후 마감하면 가장 베스트다 말씀드렸어요. 자, 지금 오늘 요 66,000원, 67,000원과 매물대를 돌파하지 못하고 조금 밀렸을 경우에는 이 밑에 자리 63,000원 구간이죠. 이 63,000원 구간까지 밀렸다가 다시 반등을 시도하는 모습이 나타날 수 있어요. 이 63,000원 구간 지지를 받던 구간이고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주가를 끌어올렸던 자리인데 이탈이 나오면서 저항으로 작용이 됐었죠. 자, 돌파 시도 실패, 돌파 시도 실패. 이렇게 돌파 시도를 하면서 매물 소화도 어느 정도 진행이 됐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번 돌파 시도 때는 좀 더 손쉽게 돌파가 났는데 자, 저항이 돌파가 되면 지지가 되죠. 지금 이 구간까지 맞고 밀려도 지지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 이해가 되시겠죠? 자, 분봉을 잠깐 보시면은 자, 지금도 계속해서 이 자리 돌파 시도는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이 67,000원 구간을 돌파하고 안착을 하는 게 가장 베스트다. 이 말씀을 드리고 중요한 거는 자, 이 윗구간 고점을 찍고 나서 밀렸죠. 자, 여기도 이 매물대가 형성이 되어 있는 자리예요. 자, 근데 다만 거리량이 이렇게 터지면서 요 구간에 대한 돌파 시도가 나온다? 그럼 뚫고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거래량이 이거밖에 안 나오면서 돌파 시도가 나온다? 맞고 밀립니다. 자, 이러한 거래량 체크도 여러분들께서 실시간으로 꼼꼼하게 체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공시를 보시면 오늘 두산 에너빌리티 흥문 또는 보도에 대한 해명. 자, 지난번에도 나왔던 공시예요. 본 공시는 2025년도 6월 6일 매일경제 지면 기사에서 보도된 두산 에너빌리티 베트남 발전 자회사 두산비니 HD 현대의 매각 추진에 대한 해명 공시에 대한 재공시입니다. 이미 한번 공시가 나온 거를 다시 한번 재공시를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중요한 거는 당사는 두산비나 매각을 검토 중에 있으나 이 검토 중 이게 정말로 핵심이에요. 검토를 진행 중에 있고 아직 이 협상이 마무리가 되지 않았다는 뜻으로도 해석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거래 금액, 상대방 등 구체적으로 확정된 사실 없다. 아직 협상 중이니까.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사실상 HD 현대 쪽, 현대중공업 쪽으로 매각을 할 가능성 90% 이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매각을 추진하는 이유가 뭐예요? 자, 이 캐파 확장을 위해서 생산 시설을 늘리기 위해서 매각을 하는 거잖아요. 만약에 자, 이 협상이 결렬이 됐고 이 매각이 아예 없던 걸로 됐다. 그러면 이때는 유상증자에 대한 이슈가 나올 수도 있어요. 유상증자는 사실상 악재로 인식이 되죠. 자, 근데 반대로 이 유상증자를 하기 위해서는 얘네들이 주가를 끌어올려야 돼요. 그래야만 유상증자에 대한 물량들을 개인들이 받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어떻게 보면 악재기도 한데요. 어떻게 보면은 호재일 수도 있다. 자, 이거는 최악의 상황을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것 뿐이고요. 매각될 가능성 90% 이상으로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혹여나 매각이 협상이 잘 마무리가 안 돼서 없던 걸로 됐다. 그러면 유상증자에 대한 내용이 나올 가능성도 크지만 유상증자는 호재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 여러분들께서 꼭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지금 오늘이 무슨 날이에요? 자, 투자 경고 종목 지정 예고 판단일 마지막 날입니다. 자,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이 됐을 때 신용과 미수 사용이 안 되죠. 증거금 100%로만 매매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개인들의 매수세가 약해질 시점이에요. 근데 이게 오늘이 마지막. 자, 종가 기준으로 68,900원 위에서 마감이 돼야만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이 되는데 오늘 종가 얼마였어요? 자, 정규장 기준입니다. 정규장 기준. 종가가 66,900원이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투자 경고 종목 지정. 자, 여기에 대한 우려는 완전하게 해소가 됐다. 자, 그러면은 지금 이 윗구간에서 매도 물량이 쏟아져 났던 이유가 투자 경고 종목 지정 우려로 인한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온 거잖아요.
이 저점 매수자들의 차익 실현 물량. 보통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이 되면은 매수세가 약해지기 때문에 차익 실현 물량이 많이 쏟아져 나오면서 주가의 하락이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자, 일단은 이게 해소가 된 거죠. 그럼 이제부터는 사실상 악재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어제 영상, 엊그제 영상 3일 전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거, 이 부동산 시장의 유동성. 자, 이거 정말로 중요합니다. 6월 27일 날짜로 주식담보대출이 6억 원으로 규제가 됐죠. 제한이 됐단 말이에요. 자, 우리나라 투자 시장은요, 부동산, 그리고 주식, 코인이죠. 부동산에 사실상 60에서 70% 정도의 비중이 나온단 말이에요. 주식이 한 20에서 30%예요. 그리고 코인 시장은 약 10% 정도. 자, 근데 보세요. 지금 최근 주식 시장 어때요? 불장입니다. 불장. 서학 개미들도 미국 종목 다 팔고 국장으로 넘어오고 있어요. 자, 코스피 3,100포인트 돌파가 나왔고 고객 예탁금이 역대 최고로 70조 원까지 돌파를 했었단 말이에요. 그만큼 국내장이 불장이다. 그러면 보세요. 이 부동산에 몰려있던 이 유동성 자금이 주식장으로 넘어오겠죠. 그러면은 주식장으로 넘어왔을 때 어느 종목으로 몰릴까요? 자, 이 시장 주도주로 몰린단 말이에요. 주도주. 뭐 삼성, SK를 제외하고는 두산 에너빌리티 최근 한 달 동안에 계속해서 1등에서 5등 사이에 벗어난 적이 없어요. 오늘도 거래대금 얼마 터졌죠? 1조 거의 4천억 가까이 터졌죠. 자,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 SMR, 원전, 이 테마가 시장의 수급을 가장 강력하게 끌어내고 있단 말이에요. 그 중에서 두산 에너빌리티, SMR, 원전의 대장입니다. 대장. 대장이에요. 더군다나 최근에 이 폭염으로 인해서 대규모 정전 사태도 발생이 됐고 또 이제 발전소에서는 전력량을 실시간으로 감시를 하고 있죠. 그만큼 이 전력 사용량이 폭증을 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시장의 수급이 계속해서 추가적으로 유입이 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최근에 이런 반등 흐름이 나타난 거잖아요. 자, 이 부동산에 있던 이 유동성, 자, 주식시장으로 들어올 건데 어디로 온다고요? 주도 섹터. 특히나 이 주도 섹터의 대장인 두산 에너빌리티로 몰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제 말에 동의가 되신다면 자, 이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최근 이런 변동성 나타날 때 저는 계속해서 뭐라 말씀드렸죠? 오히려 기회입니다. 기회. 댓글로 기회도 남겨주세요. 계속해서 영상에서 말씀드렸었죠. 자, 제가 제 영상에서 보시면은 요 밑에 하단에 자, 기회, 기회, 기회. 자, 이런 식으로 제가 제 영상을 보셨던 분들이 댓글 보시고 아, 지금은 공포 구간이 아니고 오히려 저점 매수의 기회구나. 자, 이걸 확인할 수 있게끔 기회라고 제가 남겨드렸었고 이런 변동성에 흔들리지 말자. 절대 투매 물량 던지시면 안 되는 구간이다. 여러 번 강조를 드렸단 말이에요. 여러분들께서 제 영상 보시면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기회라고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면은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 주주 여러분들께서 제 영상을 한 분이라도 더 많이 시청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해요. 요 구독과 좋아요 돈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2초면 끝나요. 자, 댓글로 기회 남겨주시는 거 5초도 안 걸립니다. 구독, 좋아요, 기회라고 한 번씩만 꼭 좀 부탁을 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자, 이 공매도와 대차 요거까지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공매도가 재개가 됐던 3월 31일 마찬가지로 대차도 3월 31일부터 보시면은 지금 누적 공매도량이 3천만 주예요. 3천만 주. 거기다 대차 잔고는 얼마예요? 2,400만 주. 자, 공매도는 없는 주식을 빌려서 매도를 때리는 거고 대차 거래는 공매도를 치기 위해서 주식을 빌리는 거예요. 주식을. 같은 개념이에요. 자, 근데 이 많은 물량들 주가가 다시 올라가기 시작을 해요. 자, 얘네 급하게 상한을 해야 돼요. 상한을. 얘네는 고점에서 공매도를 치고 저점에서 갚아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얘네가 10만 원의 공매도를 쳤어요. 주가가 밀리겠죠. 7만 원까지 내려왔다. 그럼 7만 원 사서 대갚으면 돼요. 그럼 얘네는 3만 원의 차익이 발생이 돼요. 이게 공매도로 돈을 버는 구조인데 당연히 저점에서 얘네가 상한을 해야지 얘네한테 이득이 되는 거겠죠. 자, 근데 갑자기 수급이 몰려 들어오면서 주가가 급등을 해요. 그럼 얘네들은 부랴부랴 이 공매도 물량에 대해서 상한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많은 물량들이 상한이 뭐예요? 쇼커버링. 쇼커버가 들어오면서 강력한 매수세로 작용이 된다는 거예요. 매수세로. 시장의 수급도 지금 주도주로 계속 몰리고 있고 부동산에 몰렸던 이 유동성 자금도 시장의 주도주로 몰리고 있어요. 거기다 또 폭염 때문에 이 전력이 지금 비상이에요. SMR 원전에 대해서 관심도가 더 많아진 이 시점에서 얘네들은 어쩔 수 없이 쇼커버를 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강력한 매수세로 유비되면서 강력한 장대 양봉, 신고가 랠리 다시 한번 계속해서 이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제가 오늘도 아까 말씀드렸죠. 오늘 이 67,000원 돌파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얼마까지 밀릴 수 있다? 63,000원 구간까지 밀릴 수가 있는데, 자, 이 자리까지 밀린다 했을 때는 마지막 이 저점 매수의 기회가 될 겁니다. 이때부터 맞고 다시 상승을 하면서 이 윗구간 매물 거래량 이렇게 터지면서 돌파 시도 나온다? 뚫고 올라갑니다. 윗구간의 매물 다 잡아먹으면서 뚫고 올라갈 거고, 다만 거래량이 이거밖에 안 나오는 상황에서 돌파 시도가 나온다. 맞고 한번 눌렸다 갈 수 있어요. 맞고 눌렸다는 거는 매물 소화도 어느 정도 진행이 됐다는 거예요. 본전 왔으니까 나 매도하고 나가야지. 이런 탈출 물량도 쏟아질 수 있는 자리다. 이해가 되시겠죠? 자,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 재료가 너무나 많아요. 제가 재료 설명하기에는 시간이 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 일단 원전은 다 알고 계시죠? 체코 원전을 시작으로 해서 유럽 원전 시장을 뚫었어요. 거기다가 뭐 루마니아, 뭐 튀르키예, 아랍에미레이트, 베트남, 폴란드 지금 수주를 따내기 위해서 지금 협상을 하고 있죠. 자, 거기에다 SMR. 자, 두산 에너빌리티, 테라파워, 뉴스킬 파워, 엑스에너지. 자, 계속해서 주기기 공급, 핵심 부품 공급, 핵심 파트너사예요. 거기다 웨이팅하우스도 주기기하고 핵심 부품 같이 공급을 합니다. 웨이팅하우스가 우리의 경쟁 업체이기도 한데 어떻게 보면 전략적 파트너예요. 지금 트럼프가 2050년도까지 미국 원전 발전 용량을 4배까지 늘린다고 선언을 했잖아요. 행정서명도 완료가 됐어요. 그러면서 웨이팅하우스가 100주를 들여서 10기를 짓겠다. 지금 협상을 하고 있잖아요. 미국 정부랑. 근데 4배를 늘리려면요. 지금 94기가 돌아가는데 300기를 더 늘려야만 4배까지 늘릴 수가 있어요. 자, 300기면요. 3천조입니다. 3천조. 자, 이거 웨이팅하우스 다 못합니다. 미국에 있는 기업들 싹 끌어와도 50%도 못해요. 그럼 나머지 동맹국들한테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건데, 그중에서 팀코리아 최근에 잘 나가잖아요. 채권전부터 시작을 해서 계속 수주를 따내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10%에서 20% 수주만 따른다 하더라도 300조에서 얼마? 600조예요. 600조. 두산 에너비티가 자, 이 많은 이 원전에다가 주기기 핵심 부품 공급을 한다 쳐요. 자, 그럼 매출이 정말로 어니 서프라이즈가 아니고요. 템베거급이에요. 템베거급. 그런 매출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 조정은요. 매수의 기회다. 자, 올해 하반기까지는 이 원전 테마 안 죽습니다. 원전 SMR 거기다가 가스터빈. 이 가스터빈도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지금 미국에 있는 AI 데이터 센터가 완공이 되는 시점이 2027년도예요. 이때부터는 전력을 공급받아야 되는데 미국에서는 가장 빠른 이 SMR이 뉴스케이파에서 짓고 있는 건데 2030년도가 돼야지 완공이 돼요. 그럼 얘는 당장 2027년도부터 전력 공급을 받아야 되는데 가장 유일한 대안이 가스터빈이에요. 가스터빈. 자, 근데 보세요. GE, 지메스, 미쓰비시, 두산 네 곳만 지금 만들 수 있죠. 이 두 군데는 이미 2029년도까지 수주 물량이 꽉 찼어요. 중동, 사우디아라비아 이런 쪽에 대규모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면서 수주 물량이 꽉 찼다. 그럼 얘네들은 주문을 해도 2029년이 지나야만 가스터빈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유일한 대안 미쓰비시, 두산이죠. 근데 미쓰비시에서 만든 이 가스터빈보다 두산 에너빌리티가 만든 가스터빈이 가성비가 월등하게 더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 2027년부터 가동되는 이 데이터 센터들 이 가스터빈 수주 어디가 가져가요? 두산이 다 챙겨간다는 거예요. 지금 가스터빈 쇼티지 현상이 발생이 되고 있어요. 쇼티지가 뭔지 아시죠? 공급 부족 현상. 자, 우리 코로나 때 진단키트, 마스크, 소독제 이런 기업들 10배, 수배 올라갔죠. 아까 제가 텐베거를 괜히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10배 갈 수 있는 종목이 바로 이 두산 에너빌리티예요. 제 말이 맞다라고 생각되시면 뭐 해주셔야 돼요? 좋아요. 좋아요 버튼 한 번씩 꼭 눌러주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이 조정은 매수의 기회로 여러분들께서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셔야 된다. 이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도 두산 에너빌리티 안내 좀 도와드렸는데요. 오늘 영상 보시면서 도움이 좀 많이 되셨다면 이 영상 하단에 있는 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좀 부탁을 드리겠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